오늘 아침에 밥 드셨죠? 그 밥상 위에 김치 있었습니까? 아마 계셨을 겁니다. 안 계신 분이 오히려 드물겠죠? 우리가 매일, 정말 매일 먹는 김치. 밥상에 김치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입맛이 안 살고 밥이 안 넘어가는 그 김치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배워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콩팥이 이미 60% 이상 망가진 다음에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콩팥이 나빠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면요. 거의 이외 없이 하루 3끼 김치를 드시고 국에 찌개에 젓갈에 이런 식단을 수십 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매일 드시는 그 김치가 내 콩팥을 조용히 정말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만 아시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콩팥이 나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콩팥은요,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소변도 정상으로 나오고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70%, 80%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몸이 붓고 피로하고 소변에 거품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입니다. 술 한 잔 안 드시고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콩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품이라고 김치를 매일 많이 먹었는데 그게 잘못이었습니까?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식습관 전체가 콩팥에는 정말 위험한 조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치와 관련해서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갈수록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3번째, 나트륨이 겹겹이 쌓이는 밥상의 함정입니다. 김치 자체에 나트륨이 많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나트륨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소금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이걸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요.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500에서 4000mg입니다. 권장량의 거의 2배를 매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김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죠? 거기에 김치 한두 가지, 깍두기도 있고, 간장에 졸인 반찬도 있고, 젓갈도 한 숟갈 올리시고, 여기에 국물까지 다 드시면요. 한 끼에만 나트륨이 2000mg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 끼에요. 하루 3끼를 이렇게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3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40년을 이렇게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에 매일 진흙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막히겠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다 보면 콩팥의 작은 혈관들, 전문 용어로 사구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콩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피줄들이 점점 손상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김치를 드시되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 국물, 국 국물 다 마시지 마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트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솔직히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건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두 번째, 김치 속 칼륨의 배신입니다. 혹시 칼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트륨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칼륨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칼륨은요,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칼륨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겁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에 나트륨이 많다는 건 아시는데 김치에 칼륨도 상당히 많다는 건 모르고 계세요. 특히 오래 익은 묵은지, 잘 발효된 김치일수록 칼륨 함량이 높아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칼륨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잘 익은 신김치, 그 김치가 사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가장 조심해야 할 김치인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으셔서 유산균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묵은지를 매일 챙겨 드셨어요. 김치에 유산균이 많으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셔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가 됐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콩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콩팥은 반 이상 망가져도 증상이 없다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콩팥이 조용히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매일 칼륨이 높은 묵은지를 드시니까 몸이 결국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김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묵은지보다는 갓 담근 겉절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겉절이는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칼륨 함량이 묵은지의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김치를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드시면 칼륨도 상당 부분 빠져나갑니다. 또 한 가지, 5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피 검사 한 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심각한 이야기지만 이 다음에 말씀드릴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의사생활 30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고 그만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혈압약과 김치의 치명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중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일 아침 혈압약 한 알 드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혈압약 드시면서 매일 김치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다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제대로 설명 들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고혈압 약 중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있어요. ACE 억제제 또는 ARB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서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몸속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약 자체가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방해하거든요. 의사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할 때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문제는요, 이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칼륨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칼륨이 이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약 때문에 칼륨이 올라가고 음식 때문에 또 올라가고. 여기서 김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발효된 김치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다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매일 김치를 많이 드시면 혈액 속 칼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칼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심하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혈압약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못 들으십니다. 칼륨 많은 음식 조심하세요 정도로만 들으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김치가 칼륨이 높다는 걸 아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75세 남성분이었는데 고혈압 약을 15년째 잘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도 잘 조절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담가준 김장 김치가 맛있다고 겨울 내내 매 끼마다 김치를 듬뿍 드셨어요. 묵은지도 좋아하시고 김치찌개도 자주 해 드시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칼륨 수치가 정상의 거의 2배였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투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콩팥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4~5시간씩 병원에 가서 피를 기계로 걸러야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합니다.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치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줄였을 텐데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김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양을 확 줄이셔야 해요. 한 끼에 김치 한두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묵은지보다는 갓 담근 김치를 드시고 김치찌개보다는 된장국처럼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3개월에 한 번은 꼭 혈액 검사를 받아서 칼륨 수치와 심장 기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김치를 드실 때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드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과 칼륨을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묵은지 대신 겉절이를 드시세요. 겉절이는 발효가 덜 돼서 칼륨이 훨씬 적고 신선한 채소의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셋째, 국과 찌개의 국물은 남기세요.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넷째, 한 끼 밥상에 짠 반찬을 2가지 이상 올리지 마세요. 김치를 드시면 젓갈이나 장아찌는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에 좋은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사과, 파프리카,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는 칼륨이 적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서 김치 대신 양배추쌈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밥 드실 때 김치 대신 양배추 한 입 싸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좀 심심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입맛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검진입니다. 5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간단한 피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와 사구 체여과율,
쉽게 말해서 콩팥이 피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보는 수치인데요. 이 검사 한 번이면 내 콩팥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식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치와 짠 반찬들이 겹겹이 쌓여서 나트륨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잘 익은 김치에 숨어있는 칼륨이 약해진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혈압약과 김치를 함께 드실 때 칼륨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서 심장과 콩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고 특히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조금만 더 주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옆에 계신 분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분들께, 이웃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콩팥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 병원 방문 때 담당 선생님께 칼륨 수치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